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 바이오텍 주식 반등 분석 보고서입니다. 작년 2024년에 바이오텍 섹터가 좀 주춤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5년 들어서 어떻게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지 그 배경이랑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그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왜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지, 그 동력이 뭔지, 그리고 뭐 XBI 같은 주요 지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또 베로나 파마나 일라일릴리 같은 이런 핵심 기업들 상황은 어떤지,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은 사실 바이오테크 분야에겐 좀 힘든 한 해였죠. 그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있었고 자금도 좀 빠져나가고 신약 승인도 더디고 이런저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그 SPDR S&P 바이오테크 ETF 그러니까 XBI죠. 이 XBI 연간 수익률이 고작 1% 정도에 그쳤어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붙었었죠. 그랬죠. 와, 1%면 정말, 예. 그런데 이제 2025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면 그 정책 관련 안개 같은 게 좀 거치고, FDA에서 신약 승인 내주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또 M&A 기대감, 이런 것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그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숏 포지션. 이 사람들이 다시 주식을 막 사들이는 숏 커버링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불을 지폈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지난 6월에 XBI가 4.7%나 반등했다는 거, 이게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걸 넘어서요. 그 중요한 가격 저항선이라고 하죠.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는 넘기 힘들다 했던 그 선을 뚫으려는 시도라는 점. 이게 중요해 보여요. 이게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XBI ETF의 움직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ETF가 섹터 전반의 어떤 건강 상태,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2025년 상반기 전체로 보면 사실 마이너스 8%로 여전히 부진했지만 6월에 그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죠. 이 기술적 저항선을 뚫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좀 크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보통 거래량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름철 유동성. 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보고서에서 그 베로나파마, VRNA 할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COPD 치료제 오투베어라고 하죠. 이게 미국에서 출시 성공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상반기 주가가 막 95%나 뛰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베로나 파마의 성공 사례는요. 자금 조달 환경이 여전히 좀 팍팍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적인 신약을 가진 특히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이 상업화에 딱 성공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이 섹터에 잠재력이 있구나 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유럽이나 영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은 점점 심해질 거고 규제 변화 이슈로 있고 또 초기에 마케팅 비용 부담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좀 큰 회사들, 대형 제약사들은 어떤가요? 일라이 릴리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곳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릴리나 길리어드 같은 이런 대형사들은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성장 전략을 가져가죠. 릴리 같은 경우는 그 당뇨, 비만, 또 알츠하이머 분야, 여기서 아주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길리어드는 또 그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이쪽이 강점이죠. 네. 특히 이런 큰 회사들은 요즘 그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M&A를 하면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막대한 R&D 자본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건 당연히 강점이고요. 근데 또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실패나 예상 못한 규제 변화 같은 위험은 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2025년 바이오테크 시장은 FDA 승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 또 베로나 파마 같은 개별 기업의 혁신 성공 사례,
그리고 대형사들의 AI 도입이나 M&A 전략,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좀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라든지 금리 변동 같은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임상 실패나 경쟁 심화 같은 바이오테크 자체의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는 아마 기술적인 반등세와 맞물려서 바이오테크 섹터의 투자 매력이 좀 부각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이제 XBI를 통해서 섹터 전체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베로나 파마 같은 혁신 기업을 발굴할 건지, 혹은 릴리나 길리어드 같은 좀 안정적인 대형주를 담을 건지,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2024년의 그 어려움을 딛고 2025년 바이오테크 시장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정책, 기업 성과, 기술 발전이라는 여러 톱니바퀴가 이제 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반등 신호만큼이나 여전히 변동성이라든지 내재된 위험 요인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보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복세 속에서도 신중함은 꼭 필요하죠. 바이오테크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그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보고서에서 AI 기반 신약 개발이 중요한 동력으로 언급됐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디게 움직이는 규제 환경이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기술과 규제 사이에 어떤 아슬아슬한 균형점, 이게 앞으로 바이오테크 혁신의 속도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